보시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엄청 싹 정주행해서 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걸로 아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말 것 그대로 신빙성 있고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안 속을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영화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측이 너무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결말이 딱 나왔을 때 굉장히 이상한 조건 내거라. 네 남편 하룻밤 빌려줘.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응? 이분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넷플릭스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제가 재밌게 봤던 작품들, 오늘은 총 9편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오자크입니다. Mom, what are we doing here? Your father's laundering money for a Mexican drug cartel. Money? Where's my $5 million? Selma's going to die. Money is, at its essence, that measure of a man's choices. 요거는 미국 드라마고요. 범죄 시리즈 장르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마티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기 친구랑 파트너로 같이 회사를 세워서 재무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둘이서 같이 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돈을 몰래 빼돌리고 그게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마티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보스에게 내가 돈을 이만큼을 더 많이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되고 오자크라는 지역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돈 세탁을 시작을 하게 돼요. 돈 세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벌리고요. 이 사람이 재무설계사잖아요. 경제나 뭐 금융 이런 쪽에 빠삭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쪽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주 머리를 팽팽 돌려가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래서 돈 세탁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주변 인물들 얘기를 쫙 보여주면서 마티가 이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범죄, 스릴러, 정치, 추리물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돈 세탁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팽팽한 그런 감정선 같은 것들을 저는 굉장히 묘사를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인물의 심리에 몰입을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시즌 1, 2, 3하고 시즌 4 파트 1 이렇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시즌이 좀 많은 편이고 한 시즌당 10화 그리고 한 화당 보통 55분에서 길면은 뭐 1시간 넘어가는, 길이가 좀 길고 근데 또 호흡이 느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전기 자체가. 저는 엄청 싹 정주행해서 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29일에 시즌4의 파트 2가 공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자크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 줄리아 가너라는 배우를 알게 됐는데요. 여기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감정 연기든 뭐든 간에 그냥 싹 다. 이 줄리아 가너가 주연을 한 최근에 나온 작품이 있죠. 바로 애나 만들기입니다. Her name is Anna Delvey, or Anna Sorokin, no one's sure. Anna committed real white-collar felonies while posing as a socialite in an attempt to steal millions of dollars. Sometimes you gotta fake it till you make it. I'm building something as a private club. It's $40 million to finance. 이 애나 만들기도 굉장히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걸로 아는데 요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고요. 실제 실존했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애나 델비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나는 독일 상속녀 출신이다 하면서 뉴욕의 사교계에 진출을 해요. 진짜 거물급 사교계 명사들이랑 친분을 쌓고 그래서 그런 인맥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업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애나가 이제 사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비비언이라는 기자가 등장해서 애나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나 델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본인의 사업을 이루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덧붙여서 애나의 실제 성장 배경까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드라마고요. 실제로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애나 델비 실제 인물의 인스타그램도 제가 찾아봤는데 예시로 게시물 같은 것도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랑 진짜 비슷하게 구현을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리고 이 애나 델비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난관을 어떻게 넘길까 하면서 궁금해서 더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이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한 편당 1시간 내외 정도
좀 짧지는 않은 길이고요. 미니 시리즈라서 총 9화 정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에 약간 이런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만드는 뭐 드라마나 다큐 이런 게 좀 유행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요거랑 살짝 비슷한 결로 또 재밌게 봤던 작품은 틴더 스윈들러, 데이트 앱 사기, 당신을 노린다 라는 다큐입니다. He asked me if I wanted to travel with him on a private jet. He took me to a 5-star hotel. He said, We had a special connection. Said he has threats against him. Life depended on me. I'm really freaking out. We needed to get payback. You double crossed me? You're gonna pay for it. 앱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루는 영국 다큐고요. 이제 좀 외국에서는 이런 데이팅 앱 같은 거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플을 쓰는 여성분들이 몇 분이 나와요. 이분들이 이제 이 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그리는 건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사이먼이고 이 사이먼이라는 인물도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이 여성분들이 사이먼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대한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전부 다 있어요. 마치 앱을 통해서 대화한 대화 기록이나 서로 주고받았던 음성 메시지 기록, 그리고 찍었던 사진, 동영상, 주고받았던 선물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그것들이 정말 말 것 그대로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빙성 있고 정말 이 이야기 깊숙이 내가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관찰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다큐고요.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직업을 속이고 굉장히 부자인 척을 하면서 여성들한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막 엄청 선물 같은 거 해주고 뭐 비행기 보내주고 외국에 출장 갔다가 막 보고 싶다고 날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엄청 로맨틱하게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이제 본인의 사기를 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여성분들이 어떤 사기를 당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사기꾼의 정체를 세상에 낱낱이 알려서 더 이상 피해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출연을 결심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걸 다 보고 찾아보니까 여성들이 금전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을 돕기 위한 모금 사이트 같은 것도 열리고 했는데 이제 사기를 당한 거고 그런 사기 관계에서의 피해를 입은 거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의 돈을 갖다 바친 건데 왜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냐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긴 했는데 그냥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다큐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피해자들의 용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다큐면 전 세계적으로 다 릴리즈가 되는 건데 본인들이 솔직히 뭐 악플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얘기들,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잖아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면서 이 사이먼이라는 사기꾼이 사기를 친 수법이 굉장히 있을 법한 내가 만약에 이 피해자였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었을까? 안 속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철저하게 속이거든요. 한 번쯤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전개 자체도 지루하지 않고요. 재밌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랑 비슷한 결로 또 다른 추천을 하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바로 Bad Vegan이라는 다큐입니다. Pure Food and Wine was the top raw vegan restaurant in the world. Sarma was the brand, the raw vegan queen. Sarma was telling me about a guy that she had been talking to online. Owners of a popular Manhattan vegan restaurant are under arrest accused of ripping off their worker. What happened to you? 사르마 멜른갈레스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이 사람이 뉴욕에서 비건 식당을 열어요. 그때는 이제 뭐 비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비건 요리의 약간 선두주자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비건 식당도 굉장히 잘 되고 이 사람이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인데 식당을 운영하고 본인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는데 앤서니 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이 사르마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너의 강아지랑 너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초인적인 힘이 나한테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처음에 하거든요. 앤서니가 사르마한테 뭔가를 계속 시키는데 약간 좀 나폴리탄 괴담처럼 말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하지만 그걸 지금 얘기해 줄 수 없어. 이건 일종의 테스트고 우리가 이 관문을 잘 뛰어넘으면 굉장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거를 근데 네가 수행을 할 때 절대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을 품거나 질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just do it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 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하고 일종의 세뇌를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습이 답답하고 막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앤서니가 자기를 좀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거든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사르마를 만났을 때도 내가 진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몇천 년을 기다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걸 왜 속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르마 실제 인물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은 사람 말 잘 믿고 막 이러면은 진짜 휩쓸려서 세뇌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이렇게 막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저는 좀 쭉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 다큐인데 조금 특이하게 미니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회당 45분, 50분 내외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15세 관람가입니다. 그 다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영화인데요. Promising Young Woman이라는 영화입니다. I go to a club. I act like I'm too drunk to stand. Every week, a nice guy comes over to see if I'm okay. Okay? You would have been a great doctor. What happened? I left under unusual circumstances. Can you guess what every woman's worst nightmare is? 코미디랑 스릴러의 장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이제 캐리 멀리건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티드 되거든요. 결말이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캐리 멀리건이 카산드라라는 이름의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의대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능력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대를 중퇴하고 자기 지인의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요.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설정 자체가 되게 능력 있는데 재능을 썩히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사람 약간 이런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카산드라가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구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치밀한 복수극을 짜거든요. 이 영화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미국 아카데미에도 상 받고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상 받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좀 이제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뭐 요렇게 끝나겠지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예측이 너무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저랑 친구랑 보면서 결말이 딱 나왔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개를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결말이 맺어질 때 약간 좀 재밌다고 느끼는 편인데 이것도 그런 점에서 좀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가 이렇게 해놨네요. 재미는 있었는데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평가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School is back in session,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So am I. This week, I'll be taking down 4 of Bayview's biggest offenders. Simon? We need to work together now. And why should we trust you? 이거는 책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시리즈고요. 미국 청소년 드라마인데 미스테리랑 범죄 이런 장르고요. 처음에 사이먼이라는 남자애가 나오는데 이 남자애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혼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폭로를 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전 처음에 그거랑 조금 이거랑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화에서 그 전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전에 추천했던 작품에서는 이 포스팅 올리는 주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군지 모른다 장점이었는데 여기서는 학교 친구들이 다 알아요. 사이먼이 올리는 거라는 걸. 그러다가 이제 1화에서 각자 다른 이유로 방과 후에 징계를 받은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 징계를 받는 도중에 한 친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기에 모였던 모든 친구들은 의심을 받게 되고 용의 선상에 오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하지만 진짜 범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범인을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각자 어떤 살해 동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막 조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내용들인데 고교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리나 이런 범죄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것 같고요. 사이먼을 제외한 4명의 인물들이 메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4명의 각각의 에피소드들도 하나같이 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잘 봤습니다. 18세고요. 2022년 올해 새로 나온 시리즈인데 시즌2가 나올 것처럼 끝이 나거든요.
아마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요즘에 좀 이런 긴 제목이 유행인가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할 작품은요. 그 여자의 집 건너편 창가에 웬 소녀가 있다 라는 작품인데요. The truth is that I drink a lot and sometimes I mix it with pills. 911. Someone has been murdered. I saw. They said you saw her murdered. I'm not crazy. Someone's gotta believe me. And she has a serious drinking problem. 미국 드라마고 범죄 미스터리 코미디 이런 장르적 특성 녹아 있고요. 크리스틴 벨 주연인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틴 벨이 애나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애나라는 인물은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약에 취해 있고 할 일 없이 쇼파에 앉아서 와인을 엄청 많이 마시면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뭐 앞집의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환영도 보고 환청도 듣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위태로운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애나의 집 바로 맞은편에 잘생긴 남자가 이사를 와요. 자기 딸이랑 같이. 근데 아내는 없어. 알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는 스튜어디스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이 여자친구가 비행을 마치고 이 남자의 집으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막 하다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애나가 약을 먹고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건너편 집에서 그 여자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뛰쳐나가는데 정신을 잃은 거죠. 깨어나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본 거죠. 그 여자가 살해당한 장면을.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애나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헤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놓은 스토리인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특유의 긴장감도 있고요. 인물의 심리 묘사도 정말 잘 해놨고 또 크리스틴 벨이니까 연기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크리스틴 벨이 등장하는 모든 작품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의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고 그거를 이제 크리스틴 벨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저는 잘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 지루하지 않게 정주행을 쭉 했던 것 같아요. 한 편당 30분 내외로 좀 짧은 시간이고요. 총 8화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시즌 1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뭔가 시즌 2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추천할 작품은요. 너의 조각들입니다. That was something, what your mom did. You don't have much time. You have to leave. Can't talk to anyone, okay? No calls, no texting, nothing. Every time I think I get closer to knowing her, it slips away. 2022년 올해 나온 미국 드라마 시리즈고요. 제가 미스테리, 범죄, 스릴러 이런 장르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다 이런 장르긴 한데 제가 봤던 것들이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런 작품이 없기 때문에 뭐 스릴러라고 해서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스테리, 범죄, 스릴러 이런 장르고 도서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로라 와 앤디라는 두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인물의 관계는 모녀 사이예요. 앤디가 3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엄마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갑자기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막 어떤 남자가 막 총 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이러는데 앤디의 직업 자체가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긴 하는데 경찰은 아닌 전화 민원 같은 거 받고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제 경찰복을 그대로 입고 식당에 갔단 말이죠. 그 남자가 앤디한테 진짜 막 총으로 위협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멋있게 툭툭툭 해가지고 팍! 그 남자를 죽여요. 정당방위로. 근데 이제 앤디는 너무 놀란 거죠. 한 번도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요. 방송국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도 하려고 하고 뉴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핫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히어로라면서 막 이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채로 집에 낯선 남자가 침입해서 납치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앤디가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었나 하면서 그거를 파헤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들이 막 드러나요. 엄마의 과거, 엄마가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들, 엄마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헤치는데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화당 길이가 거의 1시간 내외라서 조금 긴 편인데 시즌 1만 있고 지금 8화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8화 끝날 때 얘도 이제 시즌 2를 예고하듯이 뭔가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다음 시즌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보면서 앞부분에서 제가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참고 보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전개가 조금씩 빨라지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천할 작품은요. 이건 제가 굉장히 최근에 봐서 인스타 라이브 할 때도 요즘에 넷플릭스 뭐 보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얘기를 했던 작품인데 What If? 라는 작품입니다. Now that you're on the brink of greatness, are there still limitations to what you'd be willing to sacrifice? In this case, a night alone with your husband. Would that be an acceptable condition of a firm offer to finance your company? What is it that you imagine I did to him? Success comes at any cost. 이건 2019년에 나왔는데요. 지금 시즌이 하나만 나와 있는데 한 회당 50분 내외 총 18회 이루어져 있고 시즌2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에 그분 나와요. 르네 젤위거. 시카고에서 록시 하트 역할을 하셨던 배우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르네 젤위거, 이분이 앤 몽고메리라는 굉장히 거물급 엔젤 투자자로 나오고요.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모르는 거죠. 과거에 어디서 왔고 어떤 일을 했고 가족은 누가 있고 이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미스테리한데 실리콘밸리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로 유명한 거물급 회장님으로 나오고요. 또 리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에머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파산 위기에 처해요. 리사는 밤낮으로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어필을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리사는 결혼을 해서 숀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바텐더인데 리사가 그날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미팅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굉장히 낙담하면서 남편이 일하는 호텔 바에 와서 막 울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자기한테 무료 호텔 숙박권이 있으니까 이걸 써서 우리 기분을 조금 좋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올려보내고 내가 바를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앤 몽고메리가 남편한테 접근합니다. 약간 플러팅 하듯이 접근하는데 자기가 리사를 알고 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만나자고 해라 라고 제안을 하고 명함을 줘요. 리사는 이 앤 몽고메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죠. 굉장히 거물급 투자자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왜 만나자고 하지? 하면서 만나러 가고요. 근데 여기서 앤 몽고메리가 투자를 하기로 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을 내거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조건을 내걸어요. 네 남편 하룻밤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NO라고 하지만 남편이 우리가 그래도 이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이 회사가 리사 인생에서 전부고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도 많이 빌리고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랑 잘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오케이를 하기로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리사 부부의 친구 부부가 또 있거든요. 엔젤라랑 토드라고 해서 이 둘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쭉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이 엔젤라랑 토드 부부에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이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메인 스토리로 다루어지는 급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이 사람은 이 조건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며 궁금증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죠. 보다 보면. 이게 총 10화로 이루어져 있고 한 편당 50분, 60분 내외인데 이게 진짜 막 7화, 8화 갈 때까지도 이 의문이 절대 풀리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보다 보면서 진짜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은데 마지막 2화에서 이거를 다 풀어줍니다. 한 번에. 결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앤 몽고메리를 연기했던 르네 젤위거 이분의 연기가 너무 대박이었어요. 진짜. 굉장히 반능적인 연기를 하시거든요. 이 앤 몽고메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라서 근데 너무 찰떡이고 너무 잘 어울리고 솔직히 이분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연출적으로 이제 영상미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배경 설정 자체가 굉장히 거물급인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고 막 사교계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나가지고 미술적인 부분들도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전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추천할 작품들은 이렇게 총 9가지고요. 로맨스나 이런 장르는 없냐고 좀 물어보셨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실수 없이 사건이 휘몰아치지 않으면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라고 느껴가지고 이렇게 좀 범죄, 스릴러, 추리, 미스테리 이런 장르가 항상 좀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메인 장르가 그거일 뿐이지 보다 보면은 이 안에 에피소드들에서도 그런 로맨스적인 에피소드들이나 코미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다 볼만
볼만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 작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한테 오히려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